훅 인터뷰.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검찰이 대장동 백현동에 이어서 위례까지 지금 수사 범위 넓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또다시 불거졌는데요. 불거지면 질수록 또 이재명의 또 존재감은 계속 커지고만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어디로 가는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이재명 지지 이렇게 얻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래도 국민들께서 네. 현재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 그다음에 집권 여당의 지금 난맥상, 혼란상이 크게 치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1987년 이후에 집권 여당과 정권이 이런 정도로 무능력, 무책임한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 또 보여줬던 그런 성과, 그의 유능함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네. 민주당도 어쨌든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최선을 다했지만은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여러 가지 정책적 실패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정책적으로 유능한 이재명에 대한 기대, 그래서 당신과 민심이 합쳐져 갖고 네. 또 이재명 의원이 또 압도적으로 당선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투표 이렇게 좀 분석해 보니까 당심과 민심이 괴리됐다 그랬는데 괴리된 것 같지도. 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거의 권리당원들이 4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했는데 네. 예, 그거 달라질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윤석열 대통령 못한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좀 더 잘해라 이런 의견. 국민의힘은 싸운다, 뭘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전당대회 때 뭘 했는지 왜 비전을 보여주지 않고 민생 경쟁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도 또 있어요. 저도 그 면에서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네. 당의 전당대회가 당의 미래를 위한 어떻든 노선과 가치, 비전들 그렇죠. 이런 걸 경쟁해야 되는데 네. 가치 논쟁이라든가 비전 경쟁은 없고 예. 반 이재명 제가 보기엔 보수 언론이 씌워놓은 그 반 이재명 프레임 갖고서 이재명 공격하는 걸로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경쟁 후보들에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네. 어떤 정당이 돼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또 일관되게 또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은 달라져야 되는데요. 네. 어떻게 다를까요? 무엇을 바꿔놓을까요? 제일 먼저 이재명 의원이, 제가 자꾸 이재명 습관이 되었는데 이재명 친구니까. 대표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전대 과정이라든가 당 대표된 이후에 일관되게 얘기한 게 네. 국민 우선 민생 제일입니다. 네. 저는 국민 우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국민을 모시는 민주당이나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나 자세가 달라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그게 과거에는 민주당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의도 정치에 매몰돼 갖고 예.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갇혀 갖고 네. 국민이 원하는 걸 한 게 아니라 네. 본인들이 원하는 걸 해왔던 겁니다. 그렇죠. 예. 일부 지지자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 저는 그렇게 아닙니까?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철저하게 국민의 민심에 토대를 둔 어떤 노선과 가치를 또는 정책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의원들에게도 그러한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떤 실용적 민생 개혁의 방향으로 또 예산이나 입법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남시장에서 그리고 경기도지사에서 일단 실력을 보여줬어요. 일머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실용주의, 실용 우선 이거 어떻게 실현될까요? 결국 국회에서 실현돼야 되는 거니까 네. 결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게 구현돼야 되는데요. 네. 중에 결국 입법과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정기 국회 때 이번 정부에서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예산안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철저히 지적하고 예. 또 민생 예산들 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어떤 노선과 가치에 맞는 그런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야 될 것이고 네. 또 결국엔 제도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입법을 통해 갖고 예. 그러한 것들이 구현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오늘 당 워크숍에서도 네. 의원들이 제안한 여러 가지 한 400개가 넘는 입법 과제 중에서 네. 22개를 선정해 갖고요. 민생 입법 과제를 갖다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걸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때 네. 관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가 제일 힘들다고 얘기했던 토로했던 적이 있는데 네네.
개파 갈등, 친명 패권주의라는 말도 나오는데 민주당 네네. 내에서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뭐 그 개파 갈등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재명계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정성호보다 그러게요. 이재명계 좌장이다. 네. 뭐 얘기를 하는데 좌장 아닙니까? 좌장 아닙니다. 좌장. 네. 뭐 이재명이 뭐 정치적 동지라고 하면 뭐 저 비슷할 표현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정성호 의원은 조용히 혼자서 이렇게 그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분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그 대표 스스로가 예. 소위 개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룹들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네. 민주당 구성원들 다양한 구성원들 다 만나고 소통하고 할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개파 문제는 좀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의원들과의 그런 소통에 기초해갖고 네. 의원들을 의정 활동을 좀 강화시킬 것이고 의정 활동 강화. 의원들의 그 지역구 활동을 좀 더 철저하게 하는데 역할을 좀 할 것입니다. 네.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네. 성남시장 시절에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했어요. 일하느라고. 네, 바로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아, 이번에 네. 이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겠군요. 예, 저는 뭐 그렇지 않게 되면 네. 좀 그런 면에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 그다음에 지역구 활동이 평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속보 말씀드립니다. 경찰에서 법카 유용 의혹으로 김혜경 씨 그리고 배모 씨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계속해서 네네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걱정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문제입니까 이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0일 당선됐고요. 5월 10일 취임했습니다. 3월 10일 당선되자마자 검찰 경찰이 입장이 딱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수개월 동안 물론 그 전에 대선 과정 동안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네. 그동안 수사 과정 다 유출했습니다. 사전에 뭐 허위사실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했었고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 돈 받았다는 거 단 한 건도 나온 게 없어요. 예. 이게 저는 뭐 그야말로 먼지털이식 소위 말하는 인디안 기우제 지대듯이 예. 나올 때까지 턴다는 정치보복성 정치 탄압성 수사이기 때문에 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거지로 더군다나 전당대회 과정 때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발표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당대회 끝났는데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법 리스크는 저는 뭐 일부 뭐 저쪽 여당에서 만든 그런 악의적인 프레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배모 씨는 공무원인데 그 법인 카드를 김혜경 씨를 위해서 썼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게 사실 이게 잘못된 관행인데 네. 전국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 그다음에 그 법인카드를 쓰는 많은 분들의 그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김혜경 씨는 그 사실은 몰랐습니다. 본인도 여러 차례 교육을 받았었고 그래요? 지휘를 받았기 때문에 네. 밑에 비서들이 그런 정도로 어떻든 법인카드 이용하는지는 잘 몰랐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 이재명 의원이 됐습니다.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됐습니다.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저는 뭐 시장 도지사 때하고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시장 도지사의 리더십과 당대표의 리더십은 다릅니다. 시장 도지사는 행정 권력을 갖고 있고 네.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면 되지만 당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들과 소통하고 네. 또 수평적인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그전보다 더 신중하고 겸손하고 또 당원들의 목소리 또 의원들의 목소리를 좀 경청하는 자세가 좀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변수가 좀 있는데요. 변수가 좀 있는데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이고 네.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때 이걸 돕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하면서 이 야당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민주당이 이 정국을 주도해야 되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정기국회 내일부터 정기국회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정기국회 핵심이 국정감사하고 예산심사하고 입법이거든요. 네. 저는 좀 정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분명하게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네. 또 입법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 잘 심사하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결국 그게 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임을 명심하고 철저한 의정활동 그다음에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지역활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얘기 딱 들어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물타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뭐 특검법은 결국 이제 법률이기 때문에 국회 이제 법안 상정 논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네. 지금 공간 또 이전과 관련해 갖고 거기에 건설 수임 그 공간 뭐 여러 가지 개조 공사라든가 여러 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 입찰 또는 거기 낙찰 과정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게 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적인 통로를 통해 갖고 공권력을 갖다 사적으로 행사했다는 그런 의혹도 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 좀 필요성은 있지만 네. 결국 결국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실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비정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소외된 계층 민생을 위해서 좀 더 써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경제신문에서 몇 분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네. 민생을 내걸고 이재명 대표가 반시장법 무더기로 추진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요 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구체적으로 반시장법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민생 얘기하면서 반시장법을 네. 저는 뭐 그게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은 네. 이재명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서도 네. 서민들의 영구 임대주택 예산들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이 뭐 아예 한 푼도 네. 반영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인 청년 일자리 예산들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사회적 약자들에서 좀 비정한 예산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반시장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을 갖고 말씀하시는 모르겠지만 대개 시장의 어떤 힘의 불균형을 갖다가 균형하게 네. 균형적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입법들을 했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시장주의자입니다. 네. 시장주의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주의자, 실용주의자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네. 법안 대부분이 지금 그 반시장법이라고 지적한 언론의 내용을 보니까 금리 폭리 방지법, 납품 단가 연동제, 쌀값 정상화법 등을 이렇게 지적했는데 아니 말이 안 되는 거 지금 특히 제2금융권 넘어서 사채 시장의 고금리 때문에 그 고금리의 그 족쇄에 걸려 갖고서 얼마나 그 많은 서민들이 파탄 지기에 이르고 있습니까? 저는 그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기 때문에 그 금리에 대한 제한이 그걸 반시장적이다가 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적정한 금리 수준이 어딘지. 그다음에 그 납품 단가 연동제는 다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중소기업에도 필요한 거고요. 근데 쌀값 정상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쌀값이 지금 쌀 경영하는 그 농민들이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네. 언론이 이재명을 바라보는 좀 시각이 조금 편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얘기를 가끔 이재명 대표가 하셔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개특위 위원장 이렇게 맡고 계십니다. 이 사개특위는 뭐 하는 데입니까? 저희가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해갖고 네. 검찰의 수사권들을 대부분은 이제 경찰로 넘기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관련해갖고 검찰이 기존에 갖고 있던 중대 범죄를 갖다 별도로 수사할 수 있는 특별 수사기구를 만드는 문제. 예. 이 문제들 그다음에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법안을 무력화시킨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상당히 좀 위험한 지금 방식인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어떤 이런 부분도 좀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시행령이 이게 위법한 그런 측면은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좀 논쟁이 좀 거기서 종결됐으면 좋겠고 예. 어쨌든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 갖고 어쨌든 지금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두게 되면은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네. 국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여야가 당리당략적인 측면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사개특위의 그 주요 안건으로 감사원의 감사는 안 들어갑니까? 해당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즘 감사원이 더 무섭다. 심각합니다, 사실은. 감사원이 뭐 거의 정치적 중립성 또는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 같아요, 지금요. 그렇습니까? 네네. 점잖은 의원님이 보기에도 좀 그렇습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네. 야당에서 그냥 비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관련해 갖고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는데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감사원장 스스로가 감사원이 헌법상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보장돼 있는 별도 기구에도 불구하고 네. 대통령 지원하는 보좌하는 그런 기관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네.
여야가 검찰 수사권 관련해서 계속해서 입장차가 큰데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사개특위에서 줄여 나가야 될 텐데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여야가 합의하면서 모든 안건을 합의 처리하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안건 상정에서부터 법안 처리까지 합의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건 여당이나 정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당 간사를 불러갖고 이대로 둬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안을 갖고 와라. 최선, 타협하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인 책이라도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이재명의 민주당 대표 이재명. 친명계 의원들이 있습니다. 매우 가까운 의원들 네. 있습니다. 아주 뭐 옛날부터 있었던 대표적으로 정성호 의원이 있고요. 네. 여러 친명계 아주 찐친이다 이렇게 친명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정치 활동할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뭐 지금 해오던 대로 네. 뭐 국회의원이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그래서 뭐 당직을 만든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네. 저는 뭐 자기 적재적소에 당대표로서 이재명 의원이 필요한 분들을 쓰실 거라고 보고 있고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러저러한 당직을 맡으라는 제안이 있었지만은 뭐 제 적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더 잘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뒤에서 돕겠다는 게 말씀을 드렸고요. 물러나서- 다른 의원들도 네. 뭐 능력에 맞게 또 적성에 맞게 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은 네 물러나서 당직도 안 맡고 네, 저는 뭐 그 적임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뭐 안 한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예, 예.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